나에게 시란 사랑입니다. 깊은 애정이 있는 그런 관심,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만유일체가 사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시적 대상일 경우 시라는 사랑으로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시를 쓰는 김우영이라고 해요. 이제 나이는 벌써 어느덧 70이 가까운 나이가 됐네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언론사에 근무했었어요. 신문 기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도 몇몇 신문에 사설하고 칼럼을 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신문에 일주일에 2번 사설을 쓰고 있고 수원일보에 일주일에 3번 사설 씁니다. 그리고 또 칼럼도 하나 쓰고요. 그래서 백수라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좀 바쁜 편입니다. 칼럼은 내가 이 수원에 살면서 겪어온 이야기 또는 겪은 사람들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내 얘기부터 해야지 상대편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겪은 이야기여지만이 생생한 어떤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화성행궁을 복원했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겠죠. 내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들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화성행궁 복원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수원사랑이라는 문화 소식지를 내고 있었는데 그 편집위원들 중심으로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심재덕 시장께서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지요. 그분께서 화성행궁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없어진 지가 한참 됐다. 이거를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복원시켜야죠 하면서도 이게 과연 되겠는가? 우린 반신반의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추진력이 아주 참 좋은 심재덕 당시의 원장께서 이걸 정말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이 또 이제 그 수원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받아서 아주 강력히 추진하게 되고 오늘날 드디어 이제 행궁 복원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칼럼에 보면 심재덕 이야기, 행궁 복원 추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일 겁니다. 국어 수업 첫 시간인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칠판에 딱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해서 쭉 적어 놓으셨는데 그냥 적고서 싹 지워버려요. 근데 그게 그냥 외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그 시가 잠을 자면서도 머릿속에서 영영 떠나질 않고 맹맹 돌아요. 그때 내 손에 들어온 게 김소월 시집, 또 라이너 마리엘 이렇게 시집, 헌책들이지요. 그걸 탐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김소월의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라는 그 시가 또 외워지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읽으면 쭉 외워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 목표는 시인이 되겠구나. 당시에 이제 그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학생 문단이라고 그래서 시들을 발표하면은 평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냈는데 낼 때마다 이게 또 다 게재가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학생 문사가 되는 거지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후에 시 이름이란 동인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입대하면서 써둔 시를 갖다가 투고를 했더니 그게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살 때 소위 문단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되고 이제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처음 낸 시집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이 외치는 문이라는 그 시집인데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페이지 수는. 근데 등사판으로 해서 냈고, 안양에 계신 김대규 선생께서 그 당시에 덕성여대인가 연세대학교인가 학생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그 시인을 좀 불러보자, 특강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그 쟁쟁한 학생들 앞에서 내가 무슨 놈의 특강을 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신 이제 그 시인, 소설가, 그 뭐 화가, 음악가 이런 분들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한 30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나를 보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분들이 주는 술을 한 잔씩 최고에다 마셨어요. 교복을 입은 채로 올라가서 호구 채우고 모자 쓰고 가서 주는 대로 꿀떡꿀떡 받아 마시니까 이 사람도 신기해지 뭡니까? 대취해갖고 그날 집에 못 왔습니다. 두 번째 낸 책은 겨울 수영리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시집에는 서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박정희 말기 또는 전두환 초기 이랬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아주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5.18 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주 5.18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또 바뀌지요. 내가 바뀌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실 참여적인 시도 많이 쓰게 돼요. 세 번째 거는 이제 부석사 가는 길이라는 책을 내지요. 그때는 이제 또 생각이 또 시적 변용이 또 일어나면서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깨달음에 심취를 하게 돼서 또 그런 류의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번째 시집은 이제 수원에 관련된 시를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시들만 모아서 장안문 달빛에 박혀 집에 가지 못했다를 내게 됩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집에 김광기 시인이 작품 해설을 해준 거에 보면은 뭐 구애받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흐른다는 얘기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닉네임이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처럼. 제 시도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그 시가 짜여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솟아올라요. 샘처럼 풀풀풀 솟아오릅니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간혹은 한참 시에 이제 미쳐서 지낼 때는 꿈속에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갖고서 꿈속에서 나온 시어들 메모하고 도로 자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시는 이래야 된다. 그런 그 뭐랄까 정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낸 시집이 4권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과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뭐 지금까지 뭐 20몇 권 낸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많이 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시집이 네 번째 시집이 저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가 좀 시 쓰는 게 게을러졌어요. 시 쓰는 것보다는 산문 쓰고 칼럼 쓰고 사설 쓰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이 깜박깜박하는 정신이 오기 전까지는 써야지 않을까. 필요로 할 때까지는 남들이 써야지 않을까 싶네요. 그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기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지금 이 바람, 이 노을, 그다음에 앞에 계신 분들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충실하게.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게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됐다. 못 살긴 했지만서도 이제 편해졌다. 이제 욕심이 없어져요. 그냥 지금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